친절한 김 교수와 명랑한 이부대가 함께하는 통일톡 광화문 필통 오랜만입니다. 오늘 아, 어떤 손님 오셨나요? 예, 베트남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북미 정상회담이. 근데 그 이후에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게요. 아, 이대로 또 악화되는 거 아니냐. 최근에 또 정세 상황은 또 그렇게 또 너무 또 비관적이지 않은 그런 대화가 좀 재개되려고 하는 분위기도 있어서 이런 분위기에 맞춰서 딱 맞는 분을 모셨습니다. 이 한옥렬 교수님 한 번 더 소개해 주시죠. 평화 경제 시대. 평화가 경제다. 네, 한양대 경제학과 한옥렬 교수님 오늘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인사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우리 대통령께서도 네.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평화 경제 시대 쭉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런 얘기 들어도 사람들이 좀 생각을 하는 게 그냥 딱 떠오르진 않는가 봐요. 평화 경제 관계 이런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방금 통일 비용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요즘 통일 비용 얘기하는 학자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비용이라 그러면은 항상 특히 경제학계에서는 편익과 비용 이걸 같이 보기 때문에 통일 비용만 얘기하면 항상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편익을 고려하지 않는 비용은 사실은 그 의미가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 비용이라는 말 자체만 쓰는 것은 조금 요즘 적어도 학계에서는 시대가 많이 지나갔고 이제는 어떤 편익을 위해서 어떤 비용이 필요한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편익 비용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하나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리고 평화 경제 말씀하시는데 조금 추상적이긴 합니다만 사실 우리가 너무나 특수한 상황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해서 평화 경제가 뭐냐 생각하는데 거의 세상의 모든 나라가 평화 경제죠, 사실. 우리는 분단되어 있고 전쟁의 위험에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고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서 평화 경제란 말이 굉장히 뭔가 새롭게 들리긴 하지만 이런 분단되지 않고 평화로운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경제는 다 평화 경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평화 경제로 돌아간다면은 특히 우리나라가 정상 상태로 돌아간다면은 더 많은 사람에게 그런 자원이 돌아가는 그런 경제 상태가 된다. 이런 경제적 말씀을 이익의 할 수가 수혜자가 있겠습니다. 훨씬 광범위하게 그렇죠. 늘어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보다 이게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경제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안정성입니다. 특히 우리 경제 성장을 한다고 예를 들어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저축하고 투자입니다. 투자를 많이 해야지 성장을 하는데 불안정성이 높으면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면은 누구도 저축을 꺼려하고 투자도 꺼려합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오랫동안 이 상황에 살다 보니까 이 상태가 뭐 이루어지는 저축이나 투자가 자연스러운 수준이라 생각하지만 훨씬 더 안정되고 평화적인 체제가 오면은 저축과 투자가 더 늘어날 수가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사라지고 그러면 경제의 성장의 동력을 얻는데 충분히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지난주에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에 하나인 S&P에서 한국을 방문했는데 이 분들이 기획재정부와 KDI뿐만이 아니라 또 통일부를 방문을 했어요. 사실은 매년 저희 통일부를 방문해서 우리 한국의 그 투자 리스크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가시는데 그만큼 저희 통일부가 뭐 이런 외교안보 부처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뭐 우리가 다 몸으로 느끼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많은 외국 사람들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이 수출하는 수출 많이 하고 주로 어떤 나라죠? 중국.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미국. 미국? 3등이 베트남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좀 자연스러워졌는데 많은 나라들이 놀래합니다. 왜 베트남이 어떻게 3등이냐?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우리가 베트남에 수출을 하지만 결국 우리나라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에 수출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남북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경제 상황이 정상화된다면은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가는 많은 기업들이 북한으로 진출을 하게 되고 우리가 수출을 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경제도 활성화돼서 윈윈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결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신용평가사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뭐냐. 한국에 있어서 그런 리스크가 줄어들 경우에는 이런 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높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외국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신용을 평가하는 데서 외국 투자자들에게 사실은 신용 정보를 파는 기관들이니까
여기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부로 오는 것이겠죠. 참. 그리고 독일의 또 사례를 보면은 독일이 지금 통일된 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 유럽의 경제를 끌고 나가는 성장, 동력, 엔진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통일의 힘이 아닐까요? 그 저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일 비용 얘기를 많이 하지 말자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에 동수독이 통일이 됐을 때 통일 비용에 대한 연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이유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보면은 지금 유럽에서는 독일이 거의 절대 강자, 경제적으로는 절대 강자의 위치에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우리도 동아시아에서 그렇죠. 뭔가 그런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그런 성장 엔진의 역할을 할 수 있지 동아시아 않을까요? 평화 번영을 우리가 촉진해주는 그런 역할. 그렇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생각을 해보면은 경제 발전의 관점에서 볼 때는 매우 특이합니다. 왜냐하면은 동아시아에서는 지금은 잘 얘기를 하지 않지만 과거에 동아시아 발전할 때 그 패턴을 기러기 모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너무 어려워. 날아가는데 이렇게 그렇죠. 추격해서 일본이 좀 앞서 나가고 경제가 역시 그 뒤를 한국이나 동남아시아 따라가고 또 중국이 따라가고 이렇게 쭉 예를 지어서 발전해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왜 저렇게 발전 안 했냐 생각을 해보면은 그 대열에서 빠져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거기 동참하게 되면은 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가 또다시 성장을 위한 중요한 동력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짧은 시간이었는데도 저희 준비해야 될 과제까지 끝에까지 잘 말씀해 주셨고 저는 서두에 말씀하신 우리가 너무 이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살다 보니까 평화가 경제라는 당연한 어떤 상식을 좀 그동안 잊고 있었고 오히려 그게 요즘 부각되는 것이 더 조금 우리가 좀 안타까워야 될 일이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좀 많이 마음에 남고요. 한반도 어쨌든 평화 경제 시대에 열어가는데 우리 한 교수님이 많이 좀 중간에서 역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보내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뭐 조금 아쉬우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우리 강화문 필통을 애독하시는 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국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남겨주세요. 지금 뭐 젊은 세대에게 통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세대하고 다르게 관점이 많이 다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사회가 다들 아시겠지만 너무 안정지향적이고 변화를 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안정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사실은 더 불안정해지는 게 또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변화에 올라타서 기회를 찾는 것이 오히려 길게 봐서는 안정을 찾는 참 이게 중요한 생각인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기회를 찾고 그 기회를 찾는 변화를 통해서 다시 장기적인 안정을 찾는 그런 생각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도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음에 남는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한홍열 교수님 모시고 평화가 경제다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상 강화문 필통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